If there's an ocean, it's just a puddle that I've gotta get across. Any mountain. 안녕하세요. 2017학년도 수능영어 2문제에 주목하라 강의를 맡은 대전 만년고등학교 교사 이경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선생님과 함께 풀어나갈 문제는요, 총 4문제로서 수능특강 영어와 영어 독해 연습에 각각 2문제씩을 배정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능특강 영어의 6강 6번 지문입니다. 이 지문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시는 프린트물을 같이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지문의 소재는 농업 발전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이고요. 요지는 농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지문을 통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변형으로 만들어 봤냐면 연결어 추론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가 함께 지문을 통해서 파악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결어 추론의 유형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사고의 과정은 반드시 문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좋겠죠. 글의 흐름이 어떤 순서대로 이어지는지를 여러분의 사고의 과정을 함께 파악하면서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빈칸에는 결국 어떤 연결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문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원시적인 사냥 기술이, 근데 뭘 포함하고 있대요? 바로 간단한 도구들을 포함한 원시적 사냥 기술의 출현이 바로 First Great Technological Advance, 최초의 기술적 진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be followed by 하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뒤에 뒤따르는 얘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이 앞의 내용과 뒤따르게 어떤 내용이 오냐면 선생님이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보이시나요? 바로 농업의 발달이 그 다음 뒤따라서 왔다. Agricultural Development가 뒤따라서 왔는데 이것은 뭐냐면 Plant Cultivation, 식물의 경작을 이제 이끌었다고 했고요. 그것은 또한 Far-reaching Social Consequences,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겠네요. 이 부분도 역시 파란색으로 키워드 처리를 했습니다. 광범위한, far-reaching, 광범위한 사회적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Since now food could be stored and refilled. 왜냐하면 이제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이 발전되면서 저장될 수도 있고 다시 채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빈칸 접속사 연결어 첫 번째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앞에서 농업 발달이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지는 아까 얘기했던 팁, 글의 흐름을, 사고의 과정이 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잘 볼까요? Population size 하면 인구의 수입니다. 인구의 그 수가 더 이상, no longer, 더 이상 partially, 부분적으로 controlled by the lack of food resources. 음식물의 부족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구의 수가 부분적으로 통제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이어져야겠죠. 그러니까 결국 앞 내용,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농업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결과물, 따라서 그 결과,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인구의 개체 수는 그 음식물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통제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A번에는 thus와 같은 앞 내용 따라서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과 같은 연결어가 오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면 수렵채집이죠. 수렵채집 사회가 뭘 요구하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빌리티,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가짜 주어, 진짜 주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이 large numbers네요. 많은 수의 아이들을 take along in the search for food, 음식을 찾기 위해서 많은 수의 아이들을 take along, 데리고 다닐 필요가 inefficient. 데리고 다닌다고 하는 것이 어떠냐면
inefficient니까 비효율적인 거죠. 수렵채집 사회는 그랬어요. 그쵸? 왜냐하면 수렵채집을 하려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돌아다니면서 음식물을 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비효율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as a result of the agricultural revolution 아까 얘기한 농업적으로 어떤 혁명에 가까운 것들이 일어난 결과 그러나 이번에는 농업 발달이 생김으로 인해서 농업사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사회에서 정착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농업을 하다 보면 한 곳에 정착이 가능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번엔 children, 아이들이 helping with chores,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됨으로써 이익이 되는 아이들이 됐다. 아이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익이 되는 존재가 됐다. 라고 해서 농업 발달이 이러한 변화를 지금 가지고 왔다. 라고 하는 사회적 변화를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B의 어떤 연결어가 이어져야 할까? 앞 내용과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냐면 앞에서는 농업이 발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이러이런 변화들이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B를 기준으로는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잘 보세요. 논리적인 흐름을 봅니다. 자, 그 농업사회에 있는 그 몇몇 멤버들이, 구성원들이 이제 자유롭게 engage in pursuits other than food gathering. 그쵸? 음식물을 모으는 일 이외에도 다른 일들에 종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기 나오네요. 뭘 할 수 있었냐면 보다 더 정교화된 사회구조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division of labor이니까 노동의 어떤 분업 같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것에 부연 설명을 받고 있냐면 직업적인 어떤 특성화를 가능케 해준 그런 어떤 보다 정교화된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농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앞 내용에 덧붙여서 이런 그 음식을 모으는 일 말고도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부가적인 설명, 덧붙이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B에 들어갈 연결어는 moreover, 게다가 덧붙여서 라는 부류의 연결어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첫 번째로 준비한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유인물 있죠? 유인물을 같이 보고 또는 유인물이 없어도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같이 이해하고 있으면 더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수능특강 영어 16강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agine that. 뭘 한번 상상해 보라고 했냐면요. After studying word pairs. 우리가 알다시피 word pairs라고 하는 게 이 글의 키워드이자 소재이자 매우 중요한 이제 의미가 되겠는데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소위 단어쌍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단어쌍이냐? Such as red blood couple 그리고 food radish couple. 예를 들면 빨간색 하면 딱 떠오르는 거 blood, 그 다음에 food 하면 떠오르는 게 radish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어쌍을 공부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빨간색이라고 하는 단어를 as a cue, 어떤 신호로 받았을 때 당연히 뭘 떠올리게 된다? 그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나오는 blood를 떠올리게 된다 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This sector recall 했어요. 이런 방식의 회상 방식은 your memory of two words appearing together니까 함께 나오는 appearing together, 그쵸? 함께 나오는 두 가지 단어의 기억을 뭐 해줄까요? 당연히 이렇게 쌍으로 외움으로써 하나를 Q로 받으면 나머지 단어 하나가 바로 떠오르는 그런 여러분의 기억력을 strengthen. 첫 번째 단어 어떤가요? 강화시켜준다는 의미. 그렇겠죠? 하나가 딱 Q로 제시가 될 때 나머지 한 단어가 바로 떠오르는 그런 어떤 강화되는 작용을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1번 단어 문제 없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이 red라고 하는 단어를 받으면 it will be easier. 보다 쉽겠죠. 뭐가 쉬울까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recall 또 하나 남은 단어인 blood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내는 것이 굉장히 쉬울 겁니다. 이번 단어 역시 선생님이 문제가 없죠.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갈까요? 그러나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해요. 단어쌍으로 공부하는 것이 하나의 단어를 Q로 떠올 때 나머지 단어가 쉽게 생각나는 장점은 있지만 그러나 주목할 만하게도 어떤 일이 있냐면 그 red라고 하는 것과 함께 나오는 P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행위 자체는
make it. 만들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만드냐? 일단 3번 단어를 보면 effortless네요. 어떤 노력이 필요 없는, 그만큼 쉬운이라는 뜻일 텐데 later, 다음번에 to recall radish when given food. food라고 하는 단어를 만났을 때 radish라고 하는 또 하나의 쌍을 생각해내는 것에는 보다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면 쉬울까요? red라는 단어를 Q로 받고 그 다음에 blood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하나의 쌍으로 계속 공부해왔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blood라는 단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생각되어지는 나머지 모든 단어들을 분명히 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지 않도록 눌러놨겠죠. 그러니까 redish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할 때 effortless, 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렵겠죠. 왜냐하면 redish라는 단어는 blood를 떠올리기 위해서 억지로 눌러놨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답 3번이 답이 될 것이고 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렵겠죠. difficult. 그쵸? 어렵겠죠? 자, 계속 볼까요? 우리가 red blood라고 하는 쌍을 연습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어려운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자, 이 문장이 조금 복잡한데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suppress 할 필요가 있어요. suppress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죠? 누르다, 억누르다. 뭐를 억제하냐면 최근에 여러분이 만났던 red things, 빨간 것들, other than blood, 뭘 제외하고요? 피라고 하는 단어. 왜냐하면 red를 받으면 우리는 피를 생각해내야 되니까 blood라고 하는 단어를 제외한 최근에 마주했던 모든 빨간색 것들의 retriever, 회상을 억지로 뭐 해야지? 눌러놔야지만 뭐가 생각나요? 우리가 원하는 blood라고 하는 아이템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suppress도 내용상 맞는 단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음번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is not littered with. 알다시피 be littered with 하면 뭐뭐로 흐트러뜨리자잖아요. 뭐뭐로 인해 흐트러지고 어지러워지는 거. 근데 앞에 not이 붙었으니까 뭐로 인해 흐트러지지 않을 거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irrelevances. 무관한 것들. 뭐와 무관한 것들?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단어가 회상되는 것을 interfere 할지도 모르는, 그쵸? 방해할 가능성들이 있는 블러드 같은 경우와는 무관한 것들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ed라고 하는 단어를 Q로 받았을 때 블러드를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최근에 만났던 빨간색, 예를 들면 딸기, 토마토, 지금 말한 레디쉬 같은 것들을 다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단어, 즉 블러드 같은 경우에 그것 이외의 나머지 것들, 그것과 무관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5번까지 단어가 잘 쓰였고 아까 보았던 3번 단어만 반대 유닛 difficult로 바꾸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 간단히 보자면 그러나 뭐에는 대가가 따르냐, 코스트, 대가가 따르냐면 이렇게 레디쉬와 같은 원치 않는 아이템들의 회상을 억누르는 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때요? 나중에 생각해내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겠고 그 다음에 Q로서 푸드라는 단어를 받았을 때도 레드니스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Q로서 푸드라는 단어를 받았을 때도 다음번에 그거를 떠올리는데 방해가 된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 질문은 잘 이해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는 영어 독해함수 3강의 1번입니다. 자,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냐? 서로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시너지라고 할 건데요. 더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우리 조직에 다양하게 많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주자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문장삽입 문제로 한번 변형해 볼 수 있고요. 문장삽입 문제도 핵심은 주어진 문장이 글의 어딘가에 들어가야 가장 자연스러운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은 이겁니다. 선생님 여기에 빨간색으로 지금 it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마 이 문장 앞의 내용에 우리가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뭔가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해석을 해보면 Take some initial adjusting for all parties. 파티하면 우리가 먹고 노는 파티가 아니라 당사자들 얘기하겠죠. 모든 당사자들에게는 초기에, 최초에 적응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뭔가 도움이 될 거야, 이득이 될 거야 라는 뜻일 텐데요. 자, 이 문장이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특히 이시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가 중요합니다. differences는 원래 원래 이 문장이 여기에 들어갈,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답이 differences였는데 이 지문의 키워드이자 소재입니다. 차이점. 점점 interdependent, 상호작용이, 상호의존이 필요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차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벌써 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단어라는 느낌이 팍 오시죠? 차이가 중요하다. 비록 여러분이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operating, 일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작은 마을의 어떤 한 일터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뭐를 알게 될 거냐면 점차 증가하는 diversity. diversity 하면 다양성이라는 뜻이죠.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differences와 내용적으로 비슷한 단어가 되겠죠. 차이점, 그것은 곧 다양성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점점 증가하는 누구 사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점차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었죠. 나이나 크고 작은 인종의 문제, 부자냐 가난하냐 등등. 다양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다름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자, 여러분은 should not place. 뭐 하면 안 되냐면 하나의 가치를 더 많이 두면 안 돼요. over the other니까. 다른 것보다 어느 하나의 가치를 더 둔다라고 하는 건 다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는 좀 무시하고 하나를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왜냐하면 모두 다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that's called synergy. 바로 우리는 그거를 시너지라고 부른다. 요 대시 가리키는 게 바로 앞에서 말한 거. 그러니까 각각 하나가 모여서 시너지라고 부릅니다. 그걸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떤 힘을 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전체라고 하는 건 부분의 합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value that. 그것에 가치를 두어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homogeneity라고 하는 단일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단일성이라고 하는 건 지난 일이다. 과거의 것이다.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뭔가 좀 문맥이 매끄럽지 않죠? 그럼 우리 주어진 문장 다시 볼까요? 이 시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주목하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좀 조절 내는 적응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리키는 이시, 바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시너지, 그리고 그것은 개개인의 것들의 합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를 두어라.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적응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가야 이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답이 3번 어딘가에 들어가야 하겠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은 이제 쭉 흐름에 맞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단일성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것이고 헤테로지니어티, 뭔가 이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가치가 계속해서 증명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마지막에 그것들은 어떤 것의 장점의 일부냐면 embrace, 포용하는 것의 장점의 일부다. 뭘 포용해요? 그쵸? 청어가, 혈행이라고 하는 건 청어잖아요. 하나의 어떤 barrel, 통에 들어가 있는 청어가 모두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런 사실을 포용하는 것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해서 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강의 1번 질문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전체를 이루는 개개인의 서로 다름을 존중해주자. 그래서 개개인을 합한 것 그 이상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글이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느덧 마지막 문제네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번엔
국회 연습 5강의 4번 문제. 자, 이 글의 소재는 뭐였냐면요. 새로운 제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소방관들이 어떠한 입장, 의견,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지를 보면요. 우리가 보통 검정색 제복이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색의 제복으로 바꾸는 거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의하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라는 그런 식의 요지로 정리를 하면 될 텐데요. 선생님은 이 문제를 글의 순서 정하기로 한번 바꿔봤어요. 여러분, 글의 순서 정하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뭐 당연히 기본일 테고 이게 중요한 거죠. 각종 연결상, 그 다음에 지칭어 같은 것들에서 우리가 팁을 찾아낼 수 있어야만 보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문제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입니다. 꽤 기네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검정색 유니폼은 어떻게 여겨지냐면 more negatively하게 여겨진대요. 보다 좀 부정적으로 보여진다. 누구에 의해서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뭐보다? 밝은색 제복보다. 그러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밝은색보다는 검정색이 좀 부정적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thus 그거는 imply 뭐를 암시하고 있냐면 대중들은 아마도 lighter turn up gear 하면 이제 좀 밝은 색의 방화복 같은 걸 이야기하겠죠. 소방관 나왔죠? 소방관들에게, 근데 어떤 소방관이냐면 보다 밝은색 방화복을 입은 소방관에게 더 잘 대중들이 반응할 거다라는 걸 암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further 우리의 어떤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뭘 보여줬냐? 소방관들은 뭐에 대해서요? black gear, 검정색 제복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선생님이 이 전체적인 주어진 문장에서 좀 중요한 단어들을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black uniforms, 검정색 제복이 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firefighters들도, 소방관들도 그런 면에서 검정색 제복에 보다 좀 걱정과 염려를 표시한다. 라는 문장이 도대체 이 문장 뒤에 어떻게 이어져야 정확하겠는가? 먼저 for example 온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뭐에 대한 예시예요, 이거? 아까 시작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문제를 풀 때 팁은 연결어를 잘 주목하라고 했는데 이 for example이라고 하는 연결어가 도대체 뭐에 대한 예시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주어진 문장 다음에 갑자기 예를 들어 최근의 발달을 하고 이어지면 중간에 뭔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 요거 건너뛰고 B를 먼저 볼게요. 여기에 파란색으로 볼드체로 밑줄까지 지금 그어놓았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뭐? These factors를. 이런 요소들을 고려할 때 그럼 여기서 말한 these factor가 바로 앞에 나온 것이겠죠. 사람들이나 소방관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검정색 제복을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고려할 때 몇몇 소방관들에게서 나타나는 검정색 그 방화복에 대한 인기라고 하는 건 다소 퍼슬링하다. 좀 뭔가 의아하다. 아마도 그 이유는 lie in 하면 이제 어디에 놓여있다라는 뜻이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을 거냐면 여기에 부연 설명을 받겠대요. 여기 미국의 어떤 firefighters, 소방관들이 되는 남자, 여자들의 프로파일 하면 뭔가 특성. 그들의 특성에 아마 이유가, 심리적인 특성에 아마 이유가 놓여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면 미국의 그 소방관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reluctant to 하면 뭐뭐에 좀 꺼리는 거죠. 바로 전통적인 옷을, 전통적인 방화복 같은 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 새롭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검정색에서 다른 밝은 색으로 바꾸는 것을 좀 주저하지 않을까. 그래서 B가 먼저 온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시를 이제 여기서 듣는 거죠. 그래야 논리적으로 흐름이 맞겠죠. 예를 들어 유럽의 그 소방관들의 복장, 그 다음에 헬멧 이런 것들이 어떤데요? 대기하에 어떤 부연 설명을 갖고 있죠. 보다 더 몸에 잘 맞고 그 다음에 functional advantage일 수도 있대요. 기능적인 장점들도 있는데 이런 걸 갖춘 유럽의 방화 그 소방관들의 어떤 제복이나 헬멧들의 최근의 발달
generally 일반적으로 좋은 거니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rejected by US firefighters. 미국의 소방관들에게는 뭐 한대요? 거부된대요. 좋은 건데? 몸에도 보다 더 잘 맞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장점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소방관들에 의해서 좀 거부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든 거죠. 바로 방금 위에서 그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변화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한 가지 예로 유럽 사람들의 이런 변화가 미국 소방관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뭔가 거부된다. 이렇게 이어져야 논리적으로 맞는 흐름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C 하나 남았네요. 자, 바로 이것은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팁 또 하나 나왔네요. 자, 주어진 문장 뒤에 이어질 글의 순서는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나오는 연결어나 지칭어 같은 것들을 보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due to two different factors.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콜론 이후에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전통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욕구.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제복 안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냐. 최근에 그들이 입었던 제복에서 더 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무엇을요? 기능도 알고 있고 그것이 가진 한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 이미지를 이제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입었던 것에 보다 더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 변화가 뭔가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유니폼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새로운 유니폼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네요. 뭐 하는 건데? Protect you from life-threatening conditions. 여러분을 뭔가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조건들로부터 막아주는 그렇게 새로운 유니폼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not as simple as 뭐만큼 쉽지 않냐면 여러분이 새로운 패션으로 드레스 패션으로 바꾸는 것만큼 쉽지는 않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은 우리가 B, A, C 2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4가지 문제를 한번 변형해서 보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인물 같이 보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래 문제를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한다면 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climbed over like a kid on a monkey bar.